안녕하세요. 저는 6살 된 딸 하나 키우고 있는 40살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 10년 하면서 처음 겪어본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경험을 하게 돼서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상태인데요. 문제는 동서가 얼마 전에 찾아와 저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뱉은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필 뒤에서 제 딸이 전부 다 지켜보고 있어서 당장 머리채를 잡고 난리치지 못했지만 동서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니 상견례장에서 있었던 그때의 충격적인 상황이 다시 떠올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는데요. 동서가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사는 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 이사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입니다. 제가 그냥 피하는 게 저도 그렇고 제 딸에게도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1년 전에 시동생이 결혼하겠다고 시댁에 데려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결혼 생각이 없다고 늦은 나이까지 혼자서 지냈던 시동생이 어느 날 여자를 데려왔으니 집안은 난리가 났었죠. 저희도 어떻게 생긴 여자인지 궁금해서 주말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모인 자리에 예비 동서가 시동생과 함께 시댁으로 들어왔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그저 평범한 여자였고 성격도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상당히 마음에 드셨는지 쉬지 않고 많은 질문을 쏟아내셨어요. 그리고 이미 둘 다 적지 않은 나이였기 때문에 서둘러 결혼하기를 원하셨네요.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분위기 좋은 시간을 보낸 뒤 저희는 남편이 새벽같이 출근해야 돼서 먼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내 동생이 결혼을 하려고 여자를 데려왔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네. 항상 일 때문에 바쁘다면서 뒤에서 언제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야? 이번에 잘 돼서 결혼까지 갔으면 좋겠다. 동생도 대기업 다니고 그 여자도 꽤 괜찮은 회사 다니고 있으니 앞으로 둘이 잘 살겠어. 당신이 볼 때도 둘이 잘 어울리지? 우리 부모님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시던데? 그러게 성격도 밝은 게 괜찮아 보이더라고. 특히 어머님께서 워낙 마음에 들어 하셔서 표정 관리를 못 하시던데? 남편도 그렇고 저도 처음 보게 된 예비 동서의 모습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도 오랜 기간 여자를 만나지 않던 시동생이 신중하게 여자를 선택한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질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죠. 예비 동서와 첫 만남 이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시댁에 다시 한번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보다 일찍 도착해서 시모와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차가 좀 막혀서 늦게 도착한 걸 콕 집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예비 동서의 행동에 잠시 당황스러웠었고 그래도 상황은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함께 저녁을 준비하면서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먼저 와 있었네요. 우리도 일찍 서두르긴 한 건데 퇴근 시간이랑 겹쳐서 그런지 생각보다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저희는 그래서 각자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30분 일찍 퇴근했었어요. 매일 모이는 것도 아니고 가끔 모이는 건데 이 정도는 조율할 수 있지 않나요?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집안의 행사도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어머님? 그래, 그건 새아가 말이 맞다. 갑자기 나를 잡은 것도 아니고 일주일 전에 얘기했었는데 그럼 오늘만큼은 회사에 미리 얘기해서 새아가처럼 30분 일찍만 퇴근했어도 음식 준비는 미리 끝났었겠다. 다음에는 애미 너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행동하렴. 더 늦어지면 안 되니까 최대한 서둘러라.
음식 준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았다.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회사에 사정이 있는 거고 저희가 30분 일찍 퇴근했어도 그 길은 평소에도 워낙 막히는 곳이라 매번 늦을 수밖에 없었고 시모도 그건 충분히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에게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으면서 예비 동서가 그런 식으로 말했다고 그 앞에서 난처하게 대놓고 동서 편을 들어주는 건 솔직히 좀 서운했었어요. 결국 그날은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집에 돌아와서도 예비 동서와 시모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남편에게 털어놨네요. 그럴 수도 있지. 뭘 그거 가지고 예민하게 굴어? 어찌됐든 늦은 건 맞는 거잖아. 할 말 없는 건 당연해. 설마 그것 때문에 아까부터 표정이 좋지 않았던 거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다음에는 우리가 좀 더 일찍 출발하도록 하자. 솔직히 나는 일찍 정리했는데 당신 기다리느라 좀 늦은 거잖아. 가끔 보이는 거니까 신경 쓰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당신은 회사에 다니는 게 아니라 사업하는 거니까 당연히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거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 그래도 당신은 나를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남편도 저를 이해해 주지 못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소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어떤 말을 해도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께서도 제 말은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회사에 다니기 시작한 것도 남편이 등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된 거였어요. 제 딸 하나 돌보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린이집 보내면 되는 거라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라면서 하도 닥달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출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임신을 했을 때는 애 보는데 전적으로 신경 쓰라고 얘기해 놓고선 출산하고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집에서 놀고 있다고 생각했었는지 남편은 귀가 따가울 정도로 계속해서 일자리를 구하길 원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딸을 어린이집 보낸 뒤 출근을 하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제 잘못이라고 말하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어요. 그날 이후부터 시댁 집안과의 분위기는 점점 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언제부터인가 가족 전체가 예비 동서에게 관심이 쏠리면서 저는 아예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동서의 성격도 참 이상했어요. 아직 상견례도 안 했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시댁 집안의 며느리처럼 행동하고 있었고 언제부터인가 주말만 되면 시댁에 찾아가 시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상견례 날짜는 언제 잡는 게 좋겠니? 최대한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말 나온 김에 다음 달에 시간 잡는 게 좋겠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하루빨리 정식으로 어머님 식구가 되고 싶은걸요. 그리고 이거 제가 준비한 건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신경 좀 쓴 건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저번에 어머님이랑 백화점 데이트 갔을 때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생각나서 한번 준비해 봤어요. 어머, 이거 꽤 비싸서 구경만 했던 건데 그걸 보고 있었던 거야? 어쩜 이렇게 이쁜 짓만 골라서 하니? 어때? 잘 어울리니? 이건 어머님을 위해 만들어진 가방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런 건 평소에 형님이 신경 써주셔야 되는 건데 잘 신경 안 쓰셨나 보다. 어머님께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걸 보면
몇 번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그냥 무시하셨나 봐요. 어머, 어떻게 그걸 알았니? 그렇잖아도 내가 저번에 몇 번 큰애한테 백화점에 있던 명품 가방이 마음에 든다고 흘린 적이 있었거든. 그런데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아서 정말 서운했었는데 새아가는 눈치도 백단인 게 앞으로 많은 사랑 받고 지내겠다. 어머님, 그건 좀 오해가 있으신 듯한데요. 그 가방이 저한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도 안 해주시고 두리뭉실하게 설명하셨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제품이냐고 여쭤보니까 어머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은 명품 같은 거 들고 다니는 사람 이해할 수 없다면서요. 그런 건 사치품이라며 저보고 절대 사지 말라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사달라는 얘기지. 그렇게 눈치가 없으니 시애미사랑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매번 찬밥 신세인 거다. 어머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단번에 듣고 딱 알 수 있겠던데요. 그때 제가 옆에 있었으면 바로 사드렸죠.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보고 절대 사치 같은 거 부리지 말라고 명품 같은 거 들고 있는 거 눈에 띄는 순간 가만두지 않겠다며 화까지 내셔놓고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니 점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아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남편이 회사 일을 마치고 시댁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비 동서가 제 남편에게 쪼르르 달려가더니 남편이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대신 들어주면서 자기가 꼭 아내인 것 마냥 행동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폭발하고 말았어요.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비 동서에게 한 소리 하면서 난리를 치게 되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남편은 되려 큰 소리로 식구들 앞에서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게 뭐 어때서? 서로 좋은 분위기 만들자고 노력하는 건데 뭐가 잘못됐다고 화를 내는 거야? 당신 재수 씨한테 지금 질투하는 거야? 딱 봐도 그런 거 같은데 온갖 관심을 다 받고 있으니까 전부 다 안 입고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뭐라고?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야? 지나가던 사람들 붙잡고 말해봐. 이게 지금 잘한 행동인가? 당신 가방 당연히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팔짱까지 끼면서 머리를 당신 어깨에 기대는 건 선 넘는 행동 아닌가?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아직 정식적으로 식구가 되지 않았다고. 도련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네, 형수가 좀 예민한 것 같은데요. 혜정이가 원래 부침성이 좋고 애교가 많아서 그런 건데 그걸 형수가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제가 결혼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왜 계속 집안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드시는지 모르겠네요. 서로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하는 표현인데 형수 반응은 너무 지나쳐요. 이런 기분으로 더 이상 혜정이와 같이 있을 수 없겠어요. 저희는 그냥 밖에서 따로 시간 보낼게요. 당신은 갑자기 왜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사람이 안 하는 짓을 하면 세상 떠날 준비하려고 그런다더만. 당신 몸에 문제가 생기기라도 한 거야? 요즘 들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건데? 제발 좀 적당히 해. 죄송해요. 전부 다 제 잘못이에요. 형님 말이 맞아요. 정식적으로 식구가 된 것도 아닌데 너무 오지랖 피웠나 봐요. 예미야, 네가 나가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며느리 필요 없다.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집안 분위기는 저로 인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라며 되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기 시작하셨고 결국 제가 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아 제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서럽고 소외받는 기분 때문에 결국 눈물이 흘렀고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과 인연 끊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걱정이 되지도 않는지 전화 한 통도 없었고 그날 이후부터 남편은 저를 대하는 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대화조차 섞지 않으려는 남편의 모습이 저를 더욱더 미치게 만들었어요. 나랑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데? 정말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야? 당신이 요즘 너무 예민해져서 일부러 말도 안 걸고 있었어. 어차피 대화해봤자 싸우려 들 거 아니야. 내 동생이 결혼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한 거야? 둘이 잘 지내면 좋은 거잖아. 나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께서 얼마나 눈치를 보고 계시는데 옆에서 좋은 말 해주기는커녕 되려 안 좋은 분위기로 몰아가는데 화가 안 나겠어? 그러다가 결혼 안 하겠다는 말 나오면 그때는 어쩌려고? 당신이 책임질 거야? 제발 생각 좀 하면서 행동해. 솔직히 재수씨, 우리 집에 온 뒤로 모든 게 좋아졌잖아? 당신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 얼굴이 그렇게 밝아진 모습은 정말 오래간만에 본다고. 동생이 맨날 결혼 안 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여자를 데려왔는데 당신이 눈에 보이겠냐고. 어떻게 해서든 그 여자를 붙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해도 된다는 거야? 면전 앞에서 대놓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내 기분은 어떻겠냐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당신이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 맨정신도 아니고 술에 잔뜩 취해서는 무슨 대화가 되겠어? 나 얼마 안 마셨어. 멀쩡하다고. 제발 그만하고 속 좀 풀어. 이번 주에 상견례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얼굴 굳힐 거야? 이거 받아. 이번 상견례 할 때 입고 나가면 될 거야. 그래도 모두가 격식 차리는 자리인데 옷은 제대로 입고 나가야지. 남편은 갑자기 저에게 쇼핑백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조만간 있을 상견례 때문에 서둘러 저와의 관계를 풀고 싶었는지 갑자기 내민 선물에 당황을 했고 그 안에는 명품 옷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결혼하고 한 번도 남편에게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의 돌발 행동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제 기분을 풀어주려 계속해서 노력하는 모습에 조금은 기분이 풀어졌고 그렇게 상견례 날이 다가와 남편이 선물해준 옷을 입고 약속된 장소로 나갔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도착을 했고 그 다음으로 시부모님께서 상견례 장소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모가 제가 입고 있는 옷을 훑어보셨습니다. 얘, 너 그 옷 못 보던 건데 상견례 한다고 한 벌 뽑은 거니? 뭐야, 명품이네?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내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어? 사치 같은 거 부리지 말라고 했는데 몇 시간 하는 상견례 때문에 명품 옷을 입어? 돈이 썩어 나니? 정말 한심하다, 한심해. 어머님, 이 옷 제가 산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저에게 선물해 준 거라고요. 먼저 뭐라고 하시기 전에 일단 물어보셔야죠. 시모는 남편이 선물해 줬다는 말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자리에 앉으시더니 다른 말로 돌리셨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긴장한 상태에서 예비 동서의 식구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상견례실 문이 열렸고 예비 동서가 밝은 웃음을 보이며 들어왔네요.
그런데 그 순간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졌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얼굴이 붉어지고 말았어요. 예비 동서가 제가 입고 있는 옷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 분위기는 이상해졌고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어요. 예비 동서도 같은 옷을 입게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는지 얼굴 표정이 굳어져서는 기분 나쁘다는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둘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어쩜 이런 일이 다 있니? 그래도 이런 것도 추억이라고 생각하면 좋잖아? 그렇게 넘길 수는 있겠지만 같은 옷이라고 다 같은 건 아니죠.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정말 명품 옷이고요. 형님이 입고 계신 옷은 누가 봐도 모조품 같은데요. 하필 비교되게 그 옷을 입고 오셨어요. 저처럼 명품 좋아하는 사람은 딱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입고 싶으셔서 구매하셨을 텐데. 딱 봐도 옷 재질이 다르죠? 그러게, 확실히 다르긴 하네. 그런데 정말 정품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똑같네. 요즘에는 손기술이 좋아서 누가 봐도 명품인 줄 알겠어. 아들, 사주려면 제대로 된 걸 사주던가. 괜히 큰애 난처하게 가품을 사오면 어쩌자는 거야? 남편은 난처한 듯 고개를 돌려 회피했고 저는 얼굴이 붉어져서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벗어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창피했어요. 동서는 저에게 몸매도 달라서 태가 살지 않는다며 다음부터는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좋겠다고 저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을 수 없었던 건 동서가 웃는 것보다 시댁 식구들이 저를 바라보며 웃는 거였어요. 제가 난처해 할까봐 걱정하는 게 아닌 저를 놀림거리의 대상인 것 마냥 웃고 있었죠. 그런데 더 큰 충격은 제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더 큰 웃음으로 저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동선의 부모님께서는 제가 표정 관리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시곤 그만하는 게 좋겠다고 난처해 하셨지만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은 상태였죠. 결국 그 자리에 더는 있고 싶지 않아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는데 웃고 떠들며 저를 놀리는 소리에 낮잠을 자고 있던 제 딸이 눈을 비비면서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그런데 저랑 예비 동서의 옷을 번갈아 가며 빤히 쳐다보던 딸이 갑자기 예비 동서에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충격적인 첫마디에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게 되었네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유나가 하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고. 쓸데없이 저런 말을 하지 않을 거 아냐. 애들은 거짓말 못하는 거 몰라? 왜 아무 말도 못해? 그럼 인정한다는 건데 정말 그런 거야? 어떻게 나랑 유나를 놔두고 그럴 수가 있어?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유나가 참결에 잘못 알고 있었던 거겠지. 설마 진짜 그랬겠어? 아들, 왜 말을 못해? 세아가 아니지? 큰아들 놈이랑 둘이 따로 만나서 명품 옷을 선물해 줬다는 게 사실이냐고. 그래, 그건 그렇다 치자. 그런데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사랑한다니? 그 말을 유나가 보는 앞에서 했다는 거야? 그래서 비밀 지켜달라고 인형까지 사줬던 거고? 무슨 변명이라도 해보라고? 죄송해요. 전부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버렸어요. 처음에 동생이 결혼하겠다며 데려온 재수 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재수 씨를
제가 몇 번 도와준 적이 있었고, 그때는 몰랐었는데, 저도 모르게 다른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족들 몰래 지금까지 만나왔네요. 그러다 얼마 전에 당신이 야근 때문에 집에 늦게 온다고 해서 내가 대신 유나를 데리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재수 씨한테 연락이 와서 저녁이나 함께 하려고 만났는데 우리 감정을 숨기는 게 너무 어려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다가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던 도중 유모차에서 자고 있는 줄 알았던 유나가 전부 다 듣게 되었어. 그래서 비밀로 하자고 인형을 선물해 줬던 거고 그때 재수 씨한테 명품 옷을 사줬을 때야. 그렇게 헤어졌는데 당신한테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얼마 전에 당신한테 똑같은 옷을 하나 더 선물해 줬는데 재수 씨가 상견례 할 때 입고 올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한순간에 조절하지 못한 내 감정 때문에 일이 이렇게 커지게 되고 말았어. 한 번만 용서해줘. 잠깐의 실수였다고. 우리한테는 유나가 있잖아. 지금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그동안 내 편은 한 번도 들어주지 않고 무시했던 거야? 너희들 어디까지 갔어? 선을 넘었니? 왜 말을 못해? 어디까지 갔냐고 물어봤잖아. 동서는 말 잘하잖아. 왜 입을 꾹 닫고 있는데? 그래요. 갈 때까지 갔어요.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원하는 대로 제 입에서 듣게 되니까 속이 후련하세요? 저는 동서의 말에 이성을 잃어버렸고 그 자리에서 동서 얼굴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네요. 시동생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주먹을 날렸고 장례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시댁 집안은 예비 동서 하나 때문에 무너지게 되면서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과 정신적인 손해배상 그리고 동서에게 상간녀 소송으로 인연을 끊게 되었고 2번 다시 인연을 만들지 않기로 했어요. 몇 개월 정도로 남편이 정말 싫었습니다. 예비 동서와 남편은 언제부터인가 서로 눈이 맞아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어버린 것도 모자라 제 딸이 보는 앞에서 몰래 둘은 입까지 맞췄다는 걸 유나에게 전부 듣게 되었네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니 이혼을 정말 잘했다 생각했어요. 10년의 결혼 생활, 예비 동서의 등장으로 한순간에 끝나게 되었지만 차라리 잘됐다 싶었어요. 분명 예비 동서 말고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었었죠. 그렇게 모든 걸 정리하고 제 딸과 함께 잘 지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남편과 바람난 동서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고 문도 열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분명 찾아온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드러나 보려고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그냥 시부모님 사랑받고 싶었던 욕심이 커지면서 형님이 그동안 받았던 관심과 사랑까지 전부 다 뺏고 싶었나 봐요. 잠깐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결국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졌는데 뭘 더 바라는 거야? 찾아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나한테 용서를 구하려 온 건 아니잖아? 둘이 좋아서 혼인신고까지 하고 따로 살림까지 차려놓고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뭐야? 남의 가정 깨고 삶이 좋아질 줄 알았어? 형님이 시키는 거 다 할 테니까 그이 다시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제 인생 이대로 끝낼 수 없어요. 며칠 전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글쎄 뇌암이래요.
최근 들어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암이 꽤 커졌는지 뇌를 압박하면서 여러 가지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도 얼마 되지 않았고 제 모든 걸 그 사람에게 쏟아 부을 정도로 사랑하고 있진 않다고요. 이대로 제 인생 끝내고 싶지 않아요. 형님께만 솔직히 말하지만 지금 제 뱃속에 경태 씨 아이가 자라고 있어요. 제가 진짜 사랑했던 사람은 경태 씨였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요. 그래도 형님은 함께한 세월이 10년이잖아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다시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사람이 저랑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해요. 대신 가셔서 이혼하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형님 말이면 무조건 따르지 않겠어요?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제발 그 사람이랑 이혼하게 해주세요.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 테니 저 좀 살려주세요, 형님. 그녀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집안 전체를 무너뜨리게 해놓고 이제 와서 잘못했다며 데려가라는 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이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암세포가 빠르게 자라고 있는지 당장의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수술이 끝난다 해도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할 거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고 언제 어디에서 세상을 떠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다시 암흑 같은 길을 걷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동서를 집 밖으로 강하게 내쳤습니다. 그날 이후 몇 번이나 더 찾아왔지만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딸에게 이런 모습 보이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 이사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을 자신들의 선택한 길을 후회하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저와 제 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의견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 딸과 만나려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들어보고 싶네요.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이 꽃길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또한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